자,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바로 APR입니다. 지금 K-뷰티 시장에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니, 어떻게 글로벌 시장, 그것도 가장 치열하다는 곳에서 거대 기업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결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 숫자 진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 ROE인데요. 무려 50%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회사 정말 장사 잘한다 하는 우량 기업들도 ROE가 한 15% 정도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50%라는 건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효율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5가지 흐름으로 APR을 분석해 볼 겁니다. 지금 K-뷰티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 성공기, 그리고 앞으로의 리스크와 성장 동력,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K-뷰티의 선두주자입니다. 요즘 K-뷰티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하죠.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 거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완전 달라요. 미국, 유럽, 말 그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바로 APR이 그 흐름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 그냥 말이 아니라 숫자로 딱 증명이 됩니다. 올해 초에 회사가 우리 매출 1조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라고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이건 그냥 달성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뿐하게 뛰어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K-뷰티 산업의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1차 웨이브 때는요. 많은 회사들이 좀 크면 그냥 다른 큰 회사에 팔리는 그러니까 M&A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웨이브의 주역들은 다릅니다. APR처럼 자신있게 상장, 즉 IPO를 선택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자신이 있다. 이걸 시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핵심 동력을 찾으려면 바로 이 시장을 봐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미국 시장이죠. APR이 여기서 어떻게 성공 스토리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러니까 가장 큰 할인 행사 때의 성적인데요. APR이 시가총액이 5조, 3조 원이나 되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을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더 재밌는 건 저기 경쟁사 중 한 곳은요. 평소에 구글 검색량만 놓고 보면 APR보다 2배나 많거든요. 그런데도 결과는 APR의 압승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온라인에서의 실질적인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성공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략을 보면 정말 촘촘해요. 일단 상반기 매출의 절반이 나온 아마존은 기본이고요. 요즘 가장 핫한 틱톡샵,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사몰까지 온라인 채널을 꽉 잡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얼타뷰티를 통해서 오프라인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온 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잡겠다는 거죠. 특히 이 얼타뷰티 입점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보통 K-뷰티 브랜드가 들어가면 그냥 K-뷰티 코너에 다른 브랜드들이랑 같이 진열되거든요. 그런데 APR은 아예 단독으로 브랜드 존을 따로 받았어요. 이건 얼타뷰티 측에서도 APR의 브랜드 파워를 그만큼 인정해줬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응도 폭발적이어서 처음 들어간 물량은 이미 다 팔렸고 바로 재주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빛과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하죠. 이렇게 미국에서 잘 나가는 만큼 반드시 따라오는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 APR의 수익성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그 단 하나의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관세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15%의 관세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난 8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부터는 이 관세 비용이 고스란히 반영될 겁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률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회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비용을 줄이는 건 기본이고 아예 수입 신고하는 단가 자체를 낮추는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 단가를 낮추면 우리가 보는 수출 데이터상으로는 실제 판매량보다 숫자가 적게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감안하고 데이터를 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관세 이슈가 있긴 하지만 APR의 성장이 여기서 멈출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벌어들인 돈으로 벌써 내일 그리고 내후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엔진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PR의 큰 그림은 이겁니다. 지금 잘 나가는 홈뷰티 디바이스를 넘어서 훨씬 더 전문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으로 가겠다는 거죠. 첫째가 새로운 홈뷰티 디바이스 라인업이고, 둘째는 아예 병원에서 쓰는 전문 의료기기, 그리고 셋째는 피부과 시술에 쓰이는 스킨 부스터 시장입니다. 점점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죠. 이 계획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올해와 내년에 새로운 홈뷰티 기기가 서너 개 더 나올 예정이고요. 특히 중요한 건 다른 경쟁사들처럼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신제품 개발 속도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여기에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기기 시장에, 그리고 2년 후에는 스킨 부스터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무적인 전망과 주주가치 측면에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자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아마 이걸 겁니다.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회사가 내년에 벌어들일 순이익의 30에서 4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성장할게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의 결실을 주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약속이죠. 사실 이런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보셨던 50%짜리 ROE, 즉 압도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 내년에도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회사의 성장이 주주의 이익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